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조동사 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학생들한테 조동사를 강의할 때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have나 또는 be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진행형, 예를 들어서 John is walking 이런 경우, is 같은 경우처럼 또는 John has been, 그래서 have 동사 이런 것처럼 have나 또는 be 동사 같은 경우가 사용될 때 아까 말한 이해에서 그런 걸 조동사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고, 나머지 조동사에 대해서는 그냥 share의 과거형이 should다. 그리고 should는 뭐 가정법 과거, 뭐 이 정도 과거 완료, 이 정도 설명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문법을 설명하면서 조금, 물론 수능에 당장 쓰이는 건 아닙니다. 또는 무슨 뭐 토익이나 토플에도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어를 활용할 때, 직접 대화 속에서 언어를 활용할 때 이 should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바로 왜냐하면 감정, 아까 말한 어떤 결심, 인간의 어떤 상황에 따른 주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 이것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should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많이 간과되죠, 사실은. 그렇다고 뭐 학생들한테 그것을 시험 대비하는데 가르쳐야 별로 의미가 없죠. 아, 뭐 가정법 같은 경우는 설명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시제일치 정도. 근데 시제일치를 할 때 왜 shall을 넣고 앞에 예를 들어서 뭐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it is 뭐 당연한 necessary that he, 그 다음에 우리가 원형을 주로 씁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should가 나오는 경우는 아이 그러면 이건 뭐야, 원형도 아니고 과거형, 이런 경우에 should는 확실하게 상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 리딩 부분에서 우리가 should가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확한 번역에 있어서는 좀 간과되는 경우들이 있죠. 넘어가는 경우들이. 물론 번역이라는 게 이제는 많은 글들이 감정을 전달하는 글보다는 팩트 전달하는 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철학의 어떤 사상 또는 역사학에 있어서 인간들의 어떠한 환경, 상황 이런 설명보다는 어느 때 몇 년도 어디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의 문장 글들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현상, 지금의 현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얘기지만 가성비란 단어가 어떤 발생 빈도수 많은 곳에서의 매스컴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should나 이런 감정의 부분은 사실 전달, 팩트 전달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 이제는 더 이상 핵심 부분에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하나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특히 외국 게임, 어떤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배자, 어떤 특정한 세계, 게임 같으면 특정한 세계를 상상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절대적인 지배자, 거기를 막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사건,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안에서 그때 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슈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노라, 될 것이다. 너도 그리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 자체 하는 것보다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캐릭터가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냥 그거 감정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게임 못하는 건 아니죠. 게임은 그 내용을 잘 읽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판단과 손의 어떠한 숙련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좀 재밌게 좀 속속들이 이해도 하고 또 요즘에 게임의 스토리 작가들 특히 그 거기에 나오는 대사의 작가들이 아주 유명한 그 지금도 알려진 그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감정 전달에 감성 전달에 문학 작품 속에서 그 알려진 분들이 그러한 그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대사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왜 굳이 그런 그분들은 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게임 회사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쓰면서 돈을 지불을 할까? 그것은 비록 게임은 자칫 그냥 시간 죽이기. 또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는 이런 식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인가요? 2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그 설명이 그때는 대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설명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묘사라는 데 있어서의 그 묘사가 마치 그 영국의 그 무슨 그 역사 소설 정도 읽는 서사 소설이죠. 또는 서사시를 보는 듯한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서사시 중에 우리가 소위 그 한 7, 8세기 될까요? 그 베울프라는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주어진 운명에 대항하는 베울프의 그 아주 당당한 모습 그러면서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헤매지만 결국 또 이겨내려고 하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어떤 결연한 의지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의지, 결의, 결심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아까 말한 그 뭡니까 결국 조동사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란 오늘날 실제 그 실용성에서는 그 빈도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게임이라든가 또는 광고 이런데 또는 뭐 경우에 따라 그 국가가 발표하는 상대방의 발표한 어떤 전쟁 선언 우리가 프로포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가 4차 산업의 시대인데 4차 산업은 단순하게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감정이 배제되고 또 인간이 더 이상 핵심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그런가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과학의 총화입니다. 최고봉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돈을 쉽게 얘기하면 창조해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돈은 국가에서 국가의 특수기관, 재무 담당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은 그런 걸 완전히 다 깨부시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전 세계 활용 우리가 대상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계적인 측면으로 마치 바이너리라고 그러죠. 제로, 원, 원, 제로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뛰고 내려받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쓰는 것이고 사회는 사람이 모여 있고 국가는 결국 그 사회를 통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 부분 우리가 좌뇌 우뇌라고 한다면 우뇌 측면의 역할이 이 과학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AI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인간의 감정 측면, 감성 측면을 AI가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전체적인 판단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오늘날 소위 머신러닝, 딥러닝의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노력 아닙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믿음. 이거 우리 불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동의 그 이슬람 뭐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기계 쪽만 생각하는 제로원 완제로에서 소위 비트
우리가 8비트, 16비트 이런 생각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전한다 해도 기계가 종교를 갖는 것인가? 그래도 기계가 감정을 느껴서 어떠한 그 판단에 반영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AI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반대의 경우죠. 기계로 하여금 그 감정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안 느끼기 때문에 믿는 거죠. 왜? 사람들이 시간으로 시시각각 감정 폭의 변화가 있어서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인터뷰에 우리가 신입사원 인터뷰할 때 감정의 기복을 우리가 결정에 100% 빼고 한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당일날 내가 뭐가 잘못돼서 망쳤어. 뭐 배가 아프다. 근데 배가 아픈 거 보면 우리가 소위 진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긴장도 또는 상황적으로 어떤 두려움, 염려 이래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과연 그러면 기계한테 어떻게 판단하게 할 것인가? 만약에 로버트 의사가 판단하면 꾀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그 구조 자체의 이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또는 경우에 따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어떤 상함이 발생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다면 조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운회적인 측면을 반영할 때 조동사가 없다면 영어는 거의 그 밋밋한,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우리가 감정을 뺀 것을 그렇게 말한다면 밋밋한, 무미건조한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에 노래 가사에서도 조동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가정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특히 아바라는 그 그룹 여러분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보면 아바 노래가 가사가 노래로 영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누가 그럽니다. 뭐 기계도 다 AI도 노래를 작곡합니다. 예, 당연히 하죠. 인간의 감정에 맞게 작곡을 합니다.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소위 걸 그룹 같은 게 노래들이 좀 찍어내듯이 그 벽돌 찍어내듯이 하지만 우리가 벽돌을 가만히 보면 벽돌 하나하나가 똑같은 공정을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그 차이에서 오는 뭐 어떤 그 결과적인 나비 효과죠.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미비할지라도 결과는 굉장히 엄청난 장대한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말이 앞이 길었습니다만 조동사란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책에 길게 종류별로 나타나는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만 이제 윌이 들어갈 거거든요. 윌은 샬보다는 운회적인 측면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의 어떠한 그 감정의 흐름 좀 객관보다는 주관적 흐름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자칫 공부를 하다 보면 주관성은 조금 부정적으로 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객관성은 좀 더 긍정적으로 왜 아주 차갑게 정확하게 마치 자로 되듯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자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여름에 늘고 겨울에 줄고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주의 어떠한 그 뭐라 그래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하고 북극성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북극성이 예를 들어 여기서 한 4억 년, 40억 년이든 4억 광년이죠.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uncertainty예요. 불안성이에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 1g 뭐 금 해가지고 우리 그 금속으로 하는데 그거 1g이라고 안 믿으면 금값 같은 거 어떻게 믿고 서로 상호 거래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거를 물론 당연히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결국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동사 얼마나 나름대로 중요한 것인지 비록 아까 말했듯이 시험 자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어를 읽고 앞으로는 리딩 시대입니다. 빨리빨리고 빨리빨리 이거
확인해 내야 되는데요. 팩트를 전달하는 유발 하라리 책조차도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당 부분에서 그 저자의 의도가 해석이 들어갈 때 조동사가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으실 때 유의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